자, 이어서 9번입니다. 9번. 다음은 비밀 공작의 어떠한 특성에 대한 내용인가? 자, 아까 비밀 공작 5가지 성격 설명했는데요. 자, 비밀 공작은 그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위장을 말해요, 위장. 자, 내가, 그저 들켰을 때, 난 이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있었다. 나는, 정부의 정보기관원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무슨 타이어, 북경지사, 상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복선성입니다. 복선성. 장기성은 그죠? 자, 비밀 공작은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고, 비정형성은 임기응변이죠.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고, 비밀성은 그죠? 다른 사람이 절대 몰라야 되고, 특히 자기 집안의 식구들, 친척도 몰라야 되는 거. 헌신성 같은 건 아까 얘기했죠. 고문에 강하다, 미인계는 약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복선성은 위장대책 마련이에요. 자, 항상 만일 사태 대비해서 위장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건 복선성. 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의 비정형성이죠. 자, 정해진 비밀 공작에 정해진 틀은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2번의 장기성. 비밀 공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공작이 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최하 공작의 단위가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요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관련된 정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있죠. 이것도 2년 이상 소요된 사건 아닙니까? 장기성입니다. 3번의 헌신성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임무로서 나라를 위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때 이대용 공사님 얘기도 했지만은 그분같이 나를 위해서 그저 손톱 뽑히고 발톱 뽑히는 거 참았습니다. 자, 손톱이 자라날만 하면 또 집게를 뽑아가고 이게 아주 심한 고통인데, 그죠?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참았습니다. 헌신성. 다음에 복선성인데, 자, 복선성은 9번 문제에도 했듯이 만일에 발각될 경우에 대비한 위장대책 마련 아닙니까? 복선성. 자, 그런데 제목은 복선성인데 뒤에 내용 봅니다. 자, 공작의 전 과정에서 공작 사항이 폭로되지 않도록 보안 철저, 비밀성이 됩니다. 자, 보안 철저는 비밀성이죠. 자,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비밀성. 요게 제목은 복선성하고 뒤에 내용은 비밀성이라서 4번 틀렸네요. 자, 복선성은 발각 우려 대비, 발각 시에 대비한 위장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비정형성 또 나왔네, 그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비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1번. 비밀 공작의 4요소가 아닌 것은, 자, 비밀 공작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목원금이죠. 자목원금입니다. 자, 뭡니까? 주관자, 공작 목표, 공작원, 공작금입니다. 자목원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객관식 할 때 머리 글자를 따면 위험한 건 맞는데, 요거요, 공작의 4대 요소, 요것은 머리 글자 따도 되겠습니다. 자, 자목원금. 아닌 것은 3번이죠. 무기입니다. 무기. 자목원금. 자, 11번 문제 꼭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번. 비밀 공작을 대상 지역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그 대상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대북, 당연하죠. 자, 북한에 대한 공작. 자, 리얼의 대공산권 공작 맞고요. 대우방국 공작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첩보활동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니은의 대남공작,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거고, 만약 우리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역 대북, 디귿 대우방, 리을의 대공산권 공작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남공작, 이건 북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답은 4번. 13번. 비밀 공작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은
어떠한 공작에 대한 설명인가? 1번, 박스 봅니다. 시설이나 물건, 적국의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위력 약화시키는 직간접 활동. 답은 태엽 공작입니다. 태엽. 자, 여기서 태엽 공작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책에 내용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몇 개 쓰겠습니다. 와해 모략이나 정치 지원, 기만 요것은 전부 다 특별한 중요성이 없는데 태엽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태엽의 대상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태엽에서 대상. 자, 태엽이라는 것이 방금 박스에 나왔듯이 방위력 약화시키는 직간접 공작이죠. 자, 태엽의 대상. 전략 전술 가치를 지닌 것. 전략 전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방위 산업체 아까 얘기했는데 K9 자주포 있죠? 거기에 부속 같은 거. 그거 없으면 포를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것도 태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엽에 필요한, 그죠? 이 태엽에 사용할 수 있는, 태엽에 필요한, 필요한 기구 있죠? 기구나 그런 것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구, 용이하게 입수. 용이하게 입수를 할 수 있어야 태엽이 쉽겠죠. 자, 태엽은 해야 되는데 빨리 폭발시켜야 되겠는데, 그죠? 사용되는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이하게 입수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태엽에 필요한, 태엽에 해당되는 시설 있죠? 자, 태엽의 시설에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접근 용이. 접근이 어려우면 태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파괴되면 대체가 어려워야 됩니다. 대체. 다른 걸로 갖고 와서 대신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야 되고, 대체가 어렵고, 그리고 대체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장시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죠. 만약 이번에 원전 부품을 돈 받고 싼 걸로 썼기 다행이지, 북한에서 공작을 해서 이상한 걸 넣었으면 진짜 대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품 바꾸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만약 이게 북한의 공작이라 그러면 이건 진짜 근무하는 사람을 전부 다 징역이 아니라 그죠?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그런 표현이 안 맞추는데 돈 받고 팔아먹어서 좀 다행이고, 만약에 북한의 공작이었다면 태엽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봉 같은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엽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태엽의 종류. 자, 태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씁니다. 자, 이게 물리적 태엽과 심적 태엽이 있습니다. 물리적 태엽과 심리적 태엽이 있어요. 자, 우리는 종류만 알면 되는데 물리 태엽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자, 물리적 태엽의 종류는 방화, 폭파, 기계 태엽이 있습니다. 자, 방화, 폭파, 기계 태엽이 있어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심적 태엽은 선전, 경제, 정치 태엽이 있습니다. 선전, 경제, 정치 태엽이 있습니다. 자, 심적 태엽은 이렇게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물리적 태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태엽이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방화 태엽인데요.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가장 파괴력이 강합니다. 자, 불로 태워버리죠. 자,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파괴력이 가장 강한데, 대신에 방화 태엽은 이것이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전기 합선에서 발생한, 우연히 발생한 실화인가,
그러나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소회라고 하죠. 소회. 발화점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방화의 경우 발화점, 자, 불이 시작된 장소가 심하게 타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만약에 전기압선으로 불이 일어나면요, 골고루 탑니다. 골고루 딱 타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커튼이나 안 그러면 그 신나를 불어놓고 불을 지른다든지 가스 배관에 호스를 자르고 불을 질러버리면 그쪽이죠. 최초 발화점, 불이 시작된 곳에 소외 심하게 타기 때문에 방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파괴력이 강한 대신에 수사기관에 들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에 폭파 태엽이죠. 자, 어떤 거 있습니까? TNT나 다이너마이트 얘기합니다. 요거는, 자, 전체적, 즉각적이죠. 터뜨려버리니까. 전체적,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뭐, TNT. 또는 컴포지션 4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게 컴포지션 4, C4 폭약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적의 진지를 파괴하거나 또는 상륙작전할 때 교두보 파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컴포입니다. 컴포지션 4인데, 자, 폭발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TNT나 컴포지션 4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 재료가 뭡니까? 폭탄이 아닙니다. 보온밥통, 대형 보온밥통 안에, 그죠? 볼트와 너트, 못을 넣어서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폭탄을 터뜨리면 사람들이 파편을 맞는데 10명 이하가 되죠? 거기 뭐 사람이 폭탄 터지고 그 주변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건데, 보스턴 마라톤 사건 때는 대형 밥솥 있죠? 거기에 20인용이라고 하는데 20인용 밥솥 안에 볼트와 너트, 목과 뾰족한 너트 있죠? 볼트, 그걸 넣어서 터뜨리니까 사람이 60명 이상이 다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폭발은 그런 장단점이 있고, 다음에 기계 태엽입니다. 이것은 범행이 용이합니다. 범행 용이. 그리고 발견이 어렵습니다. 발견 어렵다. 자, 어떤 겁니까? 자, 우리 세워기 수입 반대 집회를 할 때 광화문에서 우리 전경버스로 이렇게 방어벽을 쳐놨죠. 근데 일부 시민들이 그 엔진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뒤에 엔진 룸을 열고 엔진에다가 엔진 내부에 설탕을 붓는 거. 만약에 엔진 안에 설탕 부어버리면 그건 수리가 안 되고 엔진을 드러내고 새로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계 태엽이죠. 기계 태엽. 또 어떤 거 있죠? 브레이크, 자동차에 브레이크 있죠? 자, 이거를 차를 들어 올리면 그 브레이크 선이 거기에 붙어 있고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르면 쉽게 범행이 발각되니까, 그죠? 칼이 아닌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갈아 놓습니다. 갈아 놓으면은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나서 숨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기계 파업입니다. 기계 파업이 범행이 용이하고 발견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무식하게 하려면 방화나 폭파 태엽이 맞지만은 요거 들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은 기계 태엽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태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답은 1번 태엽 공작이고요. 자, 목적에 의한 분류 아까도 했지만은 태엽 공작하고 가장 끝에 있는 선전, 선동 공작을 꼭 구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전 공작은 자기 측의 주장을 전파하는 활동이고, 선동은 뭡니까? 상대방 열받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게 선동입니다. 됐죠? 자, 선전은 좀 교양 있게 하는 거고, 선동은 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선동 무식하다 안 그랬습니까? 상대방 열받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심리적 활동 수단이라 그랬는데, 자, 목적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주장을 자극해서, 자, 자기 측 주장을 전파하는, 이거 선전 아닙니까? 그죠? 1번에 틀렸습니다. 1번은 선전 공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적 상대방에게 심리적 감정 자극해서 자기의 주장을 전파하는 것, 선전 공작.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테러 공작 나왔죠? 자, 사람이나 시설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공작 활동. 주로, 그 국가 안에 분리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소치, 스페인의 바스크, 이런 사람들 좀 분리주의자들이 테러 공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복 공작이죠. 전복. 자, 교통사고에서 전복이 뭡니까? 차가 뒤집혀져서 지붕이 땅에 접하고 있는 것을 전복, 뒤집는 거 얘기합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전보라 그러고, 뒤집혀져서 지붕이 땅에 붙어있는 것을 전복 그러죠. 전복은 뒤집는 겁니다. 적국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 활동이 되고요. 4번의 지원 활동이죠. 자, 적국의 정책이나 불만사항을 규탄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지원 공작입니다. 우리나라와 그쪽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이런 게 아닌데 뭡니까? 이게 전입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른 이슈나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거, 전입법에 해당되는 지원 공작. 5번의 정치 공작이죠. 적성국 정치에 고위 관리나 단체 포섭에서 정치상을 유리하게, 이게 로비스트가 됩니다. 로비스트. 개콘의 로비스트는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로비스트의 역할은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현시키는 거. 이게 로비스트의 역할이죠. 여기서 금품 관련 로비를 소셜 로비라고 합니다. 금품 관련 로비. 자, 요거 소셜 로비인데, 요것을 금품 관련 로비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정상적인 로비는 로비스트가 등록하고 하면 되는데, 소셜 로비는 그죠? 비공식적으로 금전을 위주로 로비를 하는 사람을 소셜 로비라고 합니다. 자, 정치 공작은 로비 일종이에요. 자,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선전 공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15번 목적한 상대방에게 계획한 심리적 감정을 자극해서 자기 측의 주장이나 지식을 전파. 자, 이것은 교양 있게 하는 행동이네, 그죠? 자기 주장을 전파하는 거, 선전. 자, 폭력 행사에 때려 부수게 만드는 거, 선동. 됐습니까? 자, 주장, 지식 전파는 선전. 때려 부수는 거, 선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6번. 비밀 공작의 진행 과정. 아까 10단계라 그랬죠? 10단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거 4개 꼭 아세요. 지령계획 모집 훈련입니다. 알았죠? 4번입니다. 지령계획 모집 훈련. 항상 요거 문제가 나오면 4단계까지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4단계까지만. 자, 지령계획 모집 훈련. 그래서 10단계고요. 브리핑은 파견되기 전에 앞에서 공작관이 나와서 공작원 상대로 설명하는 것, 브리핑. 디브리핑은 다녀온 공작원이 여러 사람 앞에서 보고하는 것, 디브리핑이고요. 마지막에 해고는 직장에서 해고가 아니라 해당 공작에서 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자, 또 선전 나오네요. 출처를 위장하는 선전 공작은. 자, 먼저 1번 백색은 공개죠. 백색은 공개입니다. 자, 위장은 2번 흑색입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흑색. 위장은 흑색. 자, 그러면 백색 공개, 흑색 위장인 회색은 뭡니까? 밝히지 않고죠. 밝히지 않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입니다. 밝히지 않고. 공개도 아니고 위장도 아니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막 글 올리는 사람 아니 있습니까? 회색입니다. 자, 백색은 공개, 흑색은 위장, 회색은 밝히지 않고. 자, 위장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뭐 4번에 적색, 5번에 녹색 이런 건 없습니다. 요거 나오면 먼저 X하고 시작해야 아주 수월합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출처 공개 백색이네요. 그죠? 공개 백색입니다. 국가기관처럼 공인된 기관이 주체로
용어 사용에 제약을 받든 한 신뢰도가 높다. 자, 용어 사용 뭡니까? 왜 일본이 위안부에서 그따구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못하죠. 그냥 심의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니까 정부 대변인 또는 청와대 대변인 이런 사람 나오니까 신뢰도가 높다. 백색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손자병법에 적을 제압하는 4가지 계책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모죠. 벌모. 자, 적의 계획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제거.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벌모. 두 번째 벌병입니다. 벌병. 병자서가 뭡니까? 싸우겠죠. 적과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다음에 벌교입니다. 벌교. 자, 교류를 끊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 적성국 간의 유대를 끊어서 힘을 약화시키고 공성전 그러죠. 공성은 성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쳐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4번에 가차 이건 없습니다. 19번에 4번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읽고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론을 한 4회 정도 하고 한 번을 빨리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고 다시 또 복습할 때도 역시 이론 부분을 한 3번 정도 읽고 한 번 정도 빨리 읽고 또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 푸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정독 횟수도 줄어들면 됩니다. 처음에 한 5회, 그 다음에 정독 4회 이렇게 줄이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을 앞두고 그죠? 시험 날짜가 공고된 상황에서는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요 한 파트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약에 6시간을 공부했으면 그 6시간에 해당되는 한 3시간이나 3시간 30분 정도를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저 9급 공무원이나 7급 시험 이게 다소 쉬운 대신에 아직도 복습만 많이 하면 쉽게 붙는 홀,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합격되기 위해서는 복습을 철저하게 되죠. 예습은 사실 혼자 읽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이. 예습보다는 수능도 아니고 그죠? 예습보다는 복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복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동영상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동영상을 해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앉아있고 누워서 보고 팔을 꼬거나 턱을 개고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나하고 1대1로 수업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지 뭐 노는 것처럼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밥 먹으면서 동영상 보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밥 먹어서 식사하면서 동영상도 안 되겠지만은 군것질 있죠? 과자나 음식류를 섭취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자세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5장 정보 분석의 이해입니다. 자, 1번에 정보 분석이란 뭡니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게 되겠죠. 자, 정보 분석은 여러 경로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정책 결정자 아주 높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정보로 자 체크하세요. 재생산하는 겁니다. 재생산.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정보관 얘기를 했죠. 정보관 얘기를 했는데 자, 첩보 수집은 그죠? 정보의 요 단계에 보면 정보의 순환 단계 정보의 순환 요구 수집 생산 배포죠.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아닙니까? 배포인데 정보 요구입니다. 정보 요구, 정보 생산, 정보 배포고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첩보 아닙니까? 첩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요구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죠. 자, 그 정책 결정자 또는 행정기관. 자,
횡적 기관은 경찰에서는 뭐 국정원 이렇게 되겠죠. 횡적 기관. 그 다음에 자체 판단. 자, 여기에서 정보가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첩보 수집 누가 합니까? IO가 합니다. IO는 외근 정보관 그럽니다. 요 사람을 정보관, 정보를 수집해서 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정보 생산 누가 합니까? 외근을 정보관 그럽니다. 외근 정보관. 내근을 정보 분석관 그럽니다. 정보 분석관. 자,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외근 정보관이 수집해서 오면은 내근 있는 분석관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은 다소 뭐 정보관만큼 뭐 많이 안다거나 또는 뭐 대인관계는 안 되더라도 대신에 분석은 할 줄 아는 그런 객관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분석관은 안에서 들어앉아가지고 내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 분석의 3대 고려 요건 봅니다. 정확, 적합, 적시입니다. 자, 정확은 뭡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분석돼야 되겠죠. 자, 내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나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적합성입니다. 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보에 적합한 정보인가? 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돼서 우리 의사들이 진료하고 약사들이 조제하는 게 당연하게 돼 있는데 왜 의사들이 대체약 있죠? 만약에 소화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약을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할 수 없습니다. 소화제 A가 없으면 같은 기능을 가진 B를 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내용에 맞게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적시성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죠? 다 지나가고 이제 와서 철도 파업에 대해서 또는 철도 산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해 봐야 안 된다 이거죠. 철도 노조 파업하기 전이나 파업할 때 그게 나와야 되는데 다 끝나고 노조집행부가 구속되고 나와봐야 전부 시간에 타이밍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분석 대상의 종 분류를 한번 보면요. 허위 정보, 공개 정보, 비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허위 정보 봅니다. 허위 정보는 자, 상대국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거 또는 이중 스파에 의한 정보가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그래서 허위 정보가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점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정보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걸러냅니다. 어떻게 걸러냅니까? 자, 상호 중복되는 정보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믿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암 걸렸다고 해도 여러 병원 가서 알아봐야지 오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병원에서 괜히, 그죠? 암 진단받고 수술했다가, 암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 가듯이 우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된 사실 있죠? 이거 어떤 겁니까? 공개 정보 중에 각국의 지리, 사회, 국방 등 내가 첩보 수집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죠. 자, 수집이 용이하고 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사실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공개 사실은 벌써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모로 검증이 되었고 통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대체로 선호하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죠. 비밀. 비밀은 뭡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된다. 공개되면 곤란하다. 자, 회피하는 정보입니다. 자, 비밀 옆에 써놓으세요. 가치가 있겠죠. 가치 올라갑니다. 자, 비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활동 사진을 이렇게 찍어 내려오면은 북한에서는 자기들
그 지도자가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찍죠. 찍어서 조선중앙TV에 올리면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데 요번에 분석에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김정은 여동생 있죠? 김정은 여동생 모습이 계속 찍힙니다. 그럼 어떻게 찍힙니까? 전부 김정은이 앞에 가면은 박수를 치든지 필기독을 들고 메모를 하고 안 그러면 차례 짜서 서 있습니다. 맞죠? 근데 김정은 여동생은 뒤에 보면 자유분방하게 계속 돌아다니면 이게 뭡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구나. 김정은이 총애를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인 김경일을 아주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철이를 그렇게 중용을 했던 거고, 그런데 장성택을 중용을 했죠. 그런데 역시 김정은이 역시 자기 여동생을 아주 총애를 해서 장성택이가 맡고 있던 외화벌이 사업의 대부분을 그죠? 자기 여동생한테 책임을 일임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이 활동 사례를 찍어서 내보내겠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분석하는 것은 그 여동생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네. 그래서 총애를 받는구나. 아직도 나이 어리지만은 절대 범죄할 수 없는 역시 백두혈통으로서 대접을 받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리입니다. 자, 미스터리는 이것은 조금 분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개 정보나 비밀 정보 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자, 우리가 김정일에 대해서, 그죠? 김정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같이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까지 알면 좋은데 안 되니까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행히 미국의 그 첨단 기술로 인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역시 그죠? 그런 기술을 빨리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정보 분석 학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3개가 있어요. 기술학파, 사회과학 예측학파, 기회 분석학파가 있습니다. 자, 기술학파는 뭐냐면요. 자, 단순히 전달합니다. 자, 단순히 체크하세요. 정보에 대한 전문가 개념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 기술학파라고 합니다. 그냥 전달만 합니다. 사회과학적 예측학파라는 것은요. 체크하세요. 분석, 해결, 예측입니다. 자,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자, 미래 예측에 대한 분석이죠. 자, 셔먼 켄트가 주장했습니다. 셔먼 켄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국가정보학, 자, 정보라는 말 나오면 셔먼 켄트가 엄청나게 등장. 벌써 2번째죠. 뭡니까? 정보의 개념이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소국정보, 경찰정보에서 한 번 나왔고, 요번까지 3번째 등장이 됩니다. 자,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셔먼 켄트의 주장이에요. 자, 기회 분석 학파가 나오는데요. 기회 분석 학파는 뭐냐면요. 자, 정책 정보 분석에 높은 사람의 선호도를 반영합니다. 자, 지금 정책 결정자, 대통령이나 장관이 선호하는 것은 공기업 개혁인데, 그죠? 나는 엉뚱하게 분석하는 거죠. 공기업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고, 복지를 증대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엉뚱한 정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정책 결정자의 선호도 반영. 자, 공기업의 복지를 가감히 축소하고 인력과 기구를 개편하는 거. 지금 정책 결정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공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야 된다. 우리 지금 인구가 늘고 경제 생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더 늘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 정보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가 기술학파, 사회과학적 예측학파, 기회 분석학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석에서의 주요 이슈, 자, 핵심 화제거리를 보겠습니다. 1번에 추석전쟁, 2번에 이거 백크래칭 그러는데 백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 그래서 이것은 서로 협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크라이 울프 이펙트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중요한 거 자기 중요성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막 띄우는 게 되고 4번에 폴스 호스티지 그래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추석 전쟁은 뭐죠? 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낸 의견에 추가 의견을 내면서 경쟁하는 걸
주석 전쟁 겁니다. 나는 거기에 모르죠. 가만히 잠자코 있는데, 자,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결론이 나올 때쯤 돼서 가치 없는 의견을 개진해서 경쟁 대열에 뛰어드는 거 주석 전쟁입니다. 요 주석은 뭡니까? 토를 다는 겁니다. 자, 우리 논문 쓸 때 밑에 다는 거 주석 달기 아닙니까? 우리 한글에 컴퓨터에도 워드에도 있는데 주석 전쟁은 거기에 나오는 거 토를 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백 스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 이렇게 하는데 자, 요게 뭡니까? 백 스크래칭은 긁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즉석 복권 사면 스크래치 긁죠? 100원짜리 동전 꺼내서 그 복권에 감춰진 부분을 긁습니다. 그게 스크래치 아닙니까? 그래서 백 스크래칭은 등을 긁어준다. 이런 겁니다. 우리 미국에는 그 목욕탕이 없고 사우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 백 스크래칭이라고 마사지나 때밀이가 있습니다. 자, 로그 롤링이 뭡니까? 통나무를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롤링, 굴리죠. 로그는, 여기 로그는 우리 인터넷에 로그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나무 개념의 로그 롤링. 자, 통나무를 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 스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이라는 것은 정보기관 상호간에 서로 도와주는 거죠. 서로. 해외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 알았을 때 국내 정보기관에 던져주고 또 반면에 또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정보 알았을 때 해외 정보기관에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백 스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이 됩니다. 3번에 크라이 울프 에펙트 그래가지고 자 크라이 울프 뭡니까? 크라이 울프 자 여우가 우는 거죠. 늑대가 웁니다. 울프가 운다고 사기치는 거죠. 양치기 소년처럼 중요하지 않은 경고를 계속 남발하는 거죠. 지금 뭡니까? 북한의 남치무려. 이거는 벌써 그죠? 좀 오래 써먹는 거라서 좀 별로입니다. 자, 우리가 해마다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들고 나왔죠. 우리 군사정부 때, 과거에 80년대는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북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위가 격화되고, 진압하는 경찰의 수가 작아서 과격하게 진압을 하게 될 때 여론이 안 좋게 들어갈 때 뭡니까? 금강산 댐이 나왔죠. 금강산 댐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조성하기. 이런 게 뭡니까? 하도 중요하지 않은 경고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죠? 어떤 얘기가 너무 무감각한 겁니다. 3월 달에 북한에서 세습체제 공갈을 위해서 도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도 뭡니까? 국민들은 무감각한 거죠. 한반도에 어떤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요. 일본에서는 생필품이 동이 납니다. 생수, 라면, 이런 거 있죠? 과일 이런 게 동이 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뭡니까? 뭐 반응이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특히, 일본 언론사 특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침착하다가 그러는데, 침착하고 의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없어지게 된 것이 바로 3번의 크라이 울프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폴스 호스티지 그럽니다. 폴스 호스티지. 자, 이거는 실패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정보기관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기관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책 결정자는 혼선이 생기죠. 빨리 의견이 단일화되든지 또는 다수가 어떤 의견을 채택해줘야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에 들어가는데 이건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이거 어느 걸 결정해야 될지 정책 결정자의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폴스 호스티지가 됩니다. 그 셋째 줄에 보세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른 견해에 그 견해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않고 계속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폴스 호스티지입니다. 이건 영어가 나와서 그런데 영어만 알면 내용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쉬운 내용입니다. 자, 주석 전쟁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죠? 결론 날 때쯤 돼서 추가 의견을 막 내서 잘 보이는 거. 자, 두 번째 백 스크래칭 앤드 로그 롤링. 자, 복권 끌지 않습니까? 자, 등을 끌거나 뒷면을 끌거나 통나무 굴림 같이 서로 도와주는 거. 3번에 크라인 울프 에펙트 그래가지고 뭡니까? 늑대야. 계속 오지 않은 늑대를 계속 팔아먹죠. 중요하지 않은 경고를 남발해야 되는 거.
자, 울프, 늑대가 되겠습니다. 4번의 폴스 호스티지는 서로 그죠? 같은 정보기관끼리 계속 경쟁을 위해서 정책 결정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반대하는 것을 폴스 호스티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의 주체 볼까요? 자, 정보 분석 기구가 유형이 3개가 있어요. 분산형, 중앙집중형, 경쟁적 분산형이 있습니다. 자, 분석 기구가 하나가 있으면 좋은 점이 있고 여러 개 나눠가지고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먼저 분석 기구가 여러 개 있을 때 보겠습니다. 자, 특징. 각 정보기관이 각각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거.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죠? 정보기관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중복이 있을 수 있어서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됩니다. 자, 중복이란 말은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되겠죠. 중복이란 말은 인력과 예산 낭비. 자, 분산형의 특징. 중복되어서 능률성 저하, 인력과 예산 낭비. 자, 중앙집중형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정보기구가 수집한 정보를 하나의 기구에서 분석하는 거 중앙집중형이에요. 첫째 줄에 보면은 중앙정보기구에서 모두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장점은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펼쳐놓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제가 정보에 여러 가지 통역을 해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앙집중형으로 정보 분석기구가 되어버리면 그죠? 자, 분석에 오류가 생길 때 자, 그것을 정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신뢰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겠죠. 자, 우리나라는 국정원, 기무사, 그리고 그 경찰청 전부 다 분산형이 되고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는 국정원에 총보해주는 분산형과 중앙집중형의 형태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경쟁적 분산형이 됩니다. 자,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개별 중앙을 동시에 운영하죠. 자,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국정원, 기무사, 경찰. 자, 국정원은 종합하고요. 기무사는 군에, 그리고 경찰은 사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여기서 수집된 중요한 정보를 전부 다 국정원으로 모으는 경쟁적 분산형은 우리나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 줄에 경쟁 구조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죠? 분석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도가 있게 분석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뭡니까? 여러 기구 운영하는 것은 다소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 계획안에 국내 정보를 경찰에 다 넘기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쟁적 분산형 옆에다 씁니다. 우리나라 채택입니다. 경쟁적 분산형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는 그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각각 수집해서 분석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국정원으로 모아주는 경쟁적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